마음은 더 깊어져서 가슴을 더 울리고 오랜만에 뵙는 여러분들도 많이 호응해 주시고 뒷머리도 많이 드시고 이 자리가 인사 자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늙었나 봅니다. 이 시도 때도 없이 이런 그 3.16 정신과 광주 정신에 대해서 특강을 하라는 전화가 처음에 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모임에 최근에는 참가하고 있어서 아닌데 광주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미리 알았으면 요청을 하려고 했던 거라서 무조건 간다 그래놓고 얼마 동안 얘기를 하면 되냐 했더니 한 20분만 하면 되게 되겠습니다. 그게 무슨 강연이냐 그럼 난 안 한다. 내가 할 얘기가 얼마나 많은데 20분 동안 인사말을 하다 말란 말이냐. 그리고 전학원 사무처장이랑 티격태격하다가 왔습니다. 이 얘기거리는 많이 있습니다. 많은데 제가 좀 한 시간 전쯤에 도착해서 여기를 둘러보니까 할 얘기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들을 뵈니까 제가 요즘 늘 하는 말로다가 다 우리 편이라서 할 얘기가 별로 없습니다. 우리끼리 모여서 뭐 대한민국 만세하고 노무현 만세, 김대중 만세 저는 솔직히 좀 지겹습니다. 우리끼리 모여서 서로 눈빛 맞추고 가슴 북 떠들고 손 붙잡고 하는 것 지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좋은 일이긴 하죠. 그렇지만 조금 저는 좀 지겨워지는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끼리 이러해서는 얼마나 되겠느냐. 그런데 물론 노무현 재단이 출범하고 광주 지역위원회가 출범하는 것은 여기 자봉주시도 춤을 추는 이 물결에 써있는 대로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민주주의가 없어지고 망가져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 양반은 그런 미리 희망을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깨어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된다. 깨어있는 시민이 늘어나면 된다. 근데 깨어있는 시민이 늘어나면 뭡니까? 우리 다 깨어있다고 자부하죠. 조직된 힘이어야 된다라고 대통령께서는 마지막에 주문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연 조직되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보면은 제가 그런 비관적인 이런 생각이 든다는 말씀입니다. 어쨌거나 앞서서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강연이라기보다는 우리 다 아시는 분들이고 해서 저 개인의 추억을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모두 다 동의하시지 않는다 해도 추억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자께서 무슨 노무현 바람을 일으키는 무슨 주역이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노사모 회장이었긴 하나 노사모가 그 노무현 대통령을 만든 것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노사모라는 모임은 당시의 새로운 변화를 갈망하는 모든 민중들을 대표하는 하나의 상징으로서 출발했던 것이고 그 앞에 이름을 걸었던 것이었고 함께 했던 모든, 그때 투표했던 모든 사람들이 저는 노사모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노무현 대통령 때문에 교우 관계가 다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그 전에 2000년 이전에 만나던 고등학교 동창들을 저는 만나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그 후에 만난 사람들과 새로운 교우 관계가 되고 그렇게 전화번호부가 다 바뀌어버렸습니다. 좀 별나죠. 별나다고도 볼 수 있고 뒤늦게 대통령께서 뒤늦게 판사하고 변호사 하시다가 뒤늦게 우리 시국사범의 우리 동지들을 변호하시면서 뒤늦게 학습을 하셔서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인권변호사로 출범하신 것 같은지도 모르지만 저는 그거보다 더 늦게 딴따라로 편하게 살다가 노무현이라는 사람을 만나면서 생각이 바뀌고 세상을 보는 분이 달라져서 이렇게 아직도 괴롭게 살고 있습니다. 광주하고의 인연은 노무현 대통령께서 대통령 출마 후보 대통령에 나겠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하신 게 아마 2001년
9월 7일 부산 롯데호텔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거기서 행사를 하셨습니다. 그때 그 행사가 끝나고 저는 그 인터넷에서 모집한 노사모를 비롯한 자원자들 25명과 함께 부산에서 자전거를 타고 광주로 출발을 했습니다. 320km가 되는 것을 저는 그렇게 자전거를 타본 적이 없지만은 우리가 자전거를 타고 이 길을 가보자. 노무현이라는 사람이 국민 통합을 내거는데 광주에서도 콩이면 부산에서도 콩이고 어디서든지 같아야 되는데 왜 그런지 길이 다른지 가보자. 그래서 출발을 해서 나흘을 달려서 5.18 묘지에 도착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광주랑 저는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동지들과 함께 노무현을 알리기 위해서 애를 쓰면서 그 다음에 이 광주, 오늘이 광주 경선을 기념하는 자리니까 이 광주 경선과 관련해서는 3월 15일 날 어제 바로 이 장소에 내일 있을 영주체육관에서의 그 경선을 준비하고 해서 전국에서 한 3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어저께 모였습니다. 이 자리. 이 2층에 지금 식당이 되어버린 자리 강당에서 모여서 서로 명찰을 주고 받으면서 첫 인사를 나눴습니다. 당신은 어디서 왔어? 당신은 노무니? 뭐 이것저것 따질 거 없이 이렇게 인사를 나누고 지금도 먹먹해오는 것이 밤 12시 부근에서 누구라 할 것도 없이 우리 다 나가자 해서 위에 기념비 쪽에 가서 촛불을 들고 기도를 했습니다. 광주의 영령들에게 그리고 광주 시민들에게 이 부산 땅에서 경상도 사나이로서 맞박에다 김대중 딱지를 붙이고 헤딩을 하고 있는 저 양반의 가슴속 외침을 광주가 들어줬으면 좋겠다고 촛불을 들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영주체육관으로 나갔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은 그 전 경선이 3월 9일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울산 경선이었습니다. 경상도 땅이었죠. 김중권 후보가 유리하다고도 하고 아슬아슬하기도 하고 그랬던 울산 경선이었습니다. 그 울산 경선이 끝나자마자 그 전부터 얘기되었던 것이지만은 캠프에서는 저희들이건 우리 자원봉사자들은 광주가 결정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3월 10일 날 바로 광주로 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몇 분들과도 얘기를 나눴는데 제가 뭐 민주당 대의원님들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 운동하시는 우리 선배님들과 동지들과 한평으로 골목으로 대의원님들을 5명 이상이라도 모이기만 하면은 모인 자리가 나면은 영화배우라는 이름을 털고 무조건 내치지는 않을 테니까 무조건 쫓아가서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저는 한 것이 그밖에 없습니다. 누가 없이 아이고 명계람 씨 당신이 노무현 대통령 만들었지 하면은 저는 그것은 거짓말이지만은 제가 광주에 와서 딱딱하게 굳어있고 어쩔 줄 몰라서 당황해하는 광주 지역의 민주당 오랜 당직자, 당뇨들, 대의원님들 다 어르신들이죠. 저에게는 형님 같고 누님 같고 동생 같고 친구 같은 아주머니 40, 50대 촐로들 앞에 가서 저는 무릎을 꿇고 운 거밖에 저는 2002년에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3월 16일을 맞는데 근데 저는 3월 15일날 여기서 촛불 행사를 하기 전에 혹시 이거 이길지도 모른다는 얘기를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내가 한 게 있으니까? 그게 아니고 이 행사장으로 오는 도중에 후배 하나가 이인재 쪽 선거운동원이 친구인데 들었다고 나한테 와서 기침을 하는 거예요. 영장님, 우리 노장이 이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막 함부로 지금 벌써 철지 말고 이렇게 예단을 쳤더니 이 친구 하는 얘기가 이인재 쪽에서 운동하는 그 친구가 얘기를 하는 것이 야, 제 후배고요. 아무래도 너네가 이길 것 같다. 왜? 너네가 너 앞서지 않냐 그랬더니 그 이인재 쪽 친구 얘기가 제가 함부로 얘기하겠습니다. 하나가 조직으로 하고 있고
일종, 그러니까 인재는 돈으로 하고 있는데 너네는 감동으로 하는 것 같아서 너네가 이길 것 같다. 이런 그 하루 전에 이제 패배를 자인하는 듯한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표현을 참 멋있게 했다라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그 일주일을 다니면서 택시를 탈 때마다 일주일 내내 택시를 운전하시는 광주 지역 기사분들의 표정이나 말을 거는 목소리가 조금씩 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근데 내게 선거운동을 하게 되면은 어떤 실수가 있냐면, 여기 선거 경험이 많으시겠지만은 자기한테 유리한 말만 잘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자꾸 이렇게 내치고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3월 16일이죠.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시는 얘기입니다. 새로운 얘기도 없습니다. 이렇게 투표들을 쭉 하고 대관에서 이렇게 보고 있죠. 근데 그 아래서 검표를 하고 그러는데, 지금도 기억나는데 저 김태석 동지였을 겁니다. 제가 대단에 있는데 아마 검표 쪽 우리 쪽 참관인과 갔었던 것 같아요. 막 뛰어올라오는데 제 뒤에다 대고 표수를 얘기한 게 아니라 김태석 동지가 처음에 왔을 때 우리가 30%인가 막 8%인 것 같아요 하고서는 그걸 막 함성 속에서 그렇게 뛰어내려가는 거예요. 뭐 무슨 소리 말도 안 돼. 그럼 우리가 1등이란 말이고 이러는 건데, 옆에서 문성근이 야 30몇 프로 그러면 야 그거는 좀 그럴 것 같은데 그 이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옆에 저 윤석규 참모도 있었는데 그거는 좀 잘못 본 거 아닌가 했는데 뛰어내려가서 마지막 검표를 이렇게 추스리고 있다가 저 김태석 동지가 스탠드를 향해서 저를 보고 우리가 이겼다고 손을 들은 거예요. 그때 이제 감이 왔어요. 감이 와서, 근데 너무 좋아서 검표하는 사람으로서의 본분을 잊고 자기 편 진행에다가 손을 들고 사인을 보내니까 저것이 혹시 또 야단 맞을까봐 저는 가만히 있으라고 이렇게 이제 입술에다가 손을 댔습니다. 그 사진이 이제 남아있어요. 제가 신나서 이겼구나라는 걸 참으면서 이제 입에 대는 것이 문성근이가 옆에서 웃고 있는 사진이 제가 소중한 추억으로 남아요. 그 후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뒤에 뭐 10단위 마지막 단위 표수는 저도 기억 못하는 그 500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500 여기서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저는 어쩌면 대통령이 당선되셨을 때보다도 그때 느꼈던 것이 더 심한 기쁨이었고 감격이었습니다. 제가 지난 구정 기간에 스웨덴을 잠깐 갔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3.16 경선이 끝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잠깐 차를 하는 자리가 있었다. 그럴 때 저도 참석할 기회가 있었는데, 우리 이제 광주에서 이렇게 됐으니까 대통령이 다 당선됐다고 생각하고 당선되면은 청와대 들어가면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뭐 이런 얘기도 막 듣고 그랬습니다. 묻기도 전에 제가 먼저 얘기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대통령 되시면요, 경호원들 좀 숫자 좀 줄이시고요. 그런 거 좀 해보십시오. 그거 참 보기 싫습니다. 뭐 건방지게 아주 신이 나서 별을 까부는 거죠. 그때 대통령 그것도 좋은 생각이에요. 자기도 생각할 때 자기가 존경하는 정치인이 스웨덴의 팔메 수상이라는 그분이 생각이 나는데, 그분이 경험도 없이 극장에서 영화를 보고 모차르트의 브라더스라는 영화를 보고 1984년인가요? 7년인가요? 그 스웨덴의 그 거리에서 모차르트 영화를 보고 길에서 정적에게 살해당하셨던 얘기를 하면서 저는 그거 참 멋지고 참 좋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분이 있었습니까 하고 그분을 존경하시는 것이 좋기도 하면서 중간에 살해당해서 이렇게 돌아가셨다라는 얘기를 듣는데 그때 약간 찌릿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근데 제가 구정 때 거기 가서 팔메 수상이 돌아가셨고, 팔메 재단에서는 우리 노무현 재단하고도 아마 교류가 아마 있고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돌아가셨던 그 자리에 그냥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번화가 거리입니다. 이렇게 그 동판이 하나 이렇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걸 찾기 위해서 그 동판을 밟으면서도 거기를 한 30분을 헤매다가 나중에야 찾아서
그 동판에서 저는 그 올슨 팔매라는 이름을 노면으로 읽으면서 한참 서 있다 봤습니다. 노무현 재단 출범을 했지만 그 뜻은 노무현 대통령이 안 계시다는 뜻입니다. 누가 죽였다고 그러고 우리가 죽였다고 얘기도 하고 우리는 또 멋있게 우리가 지켜드리지 못했다고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근데 대통령께서는 자기 자신의 잘못도 아니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일어난 주변의 작은 실수 때문에 여러분들을 비롯한 우리 개혁 진보 세력이 명예에 먹칠이 될까봐 그 세력에 흠이 되어서 영원히 짐이 될까봐 자신을 던지셨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견디기가 힘들어서 고통스러워서 몸을 던지신 게 아니라 그 지금으로 치면은 말도 안 되는 주변의 사소한 실수 그것이 드러나서 그것이 저렇게 이용되는 것이 자기로 상징되어져서 이 땅의 민주화 개혁과 통일을 열망하는 여러분들을 비롯한 모든 개혁 진보 세력의 힘을 떨어뜨릴까봐 명예에 금을 가게 할까봐 그것이 견딜 수가 없어서 그것은 어떻게든지 막아야겠다라고 저는 돌아가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16 정신을 얘기하면 그분의 죽음의 의미를 얘기 안 할 수가 없으니까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거죠. 우리의 그 이를테면 80년 광주항쟁 그 이전부터 시작된 하여튼 어쨌거나 민주화 개혁과 사람 사는 세상이라는 단어가 생기기 전부터 열망하던 있는 자 없는 자, 배운 자, 못 배운 자, 광주 사는 자, 서울 사는 자, 시골 사는 자, 도시 사는 자 관계없이 동등하게 공정하게 경쟁해서 당당하게 승부하고 그러는 사람다운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모든 이들의 열망 그 열망을 애써서 뛰고 고생해오는 개혁 진보 세력의 힘을 떨어뜨리게 되는 것은 도저히 당신으로부터는 참을 수 없는 것이 아니었겠는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그분의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는 거기서 답이 나온다라고 생각합니다. 80년에 돌아가신 광주혁명들에 대한 그 정신을 운운한다는 것은 저로서는 정말 어불성설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잘 아는 문화부 장관을 지내는 이창동 감독이 바카스탄이라는 광주 항쟁의 한 편을 테마로 해서 우리 한국의 최근 30년의 최근세사를 사는 한 무지랭이 젊은이의 20년 일생을 다룬 영화를 찍으면서 야 이렇게 아픈 영화를 왜 찍느냐라고 제가 얘기를 했을 때 제가 제작자지만은 그 친구는 소설가로서 잘 나가는 소설가였지만은 80년 5월 그날 자기는 경상도 대구의 어느 뒷골목 누구하는 친구의 하숙집에서 소위 예술가라는 글쟁이들과 고스톱을 치고 있었다는 사실 그런 이 광주의 이런 비극의 현장을 전혀 알 수도 없고 그랬던 사실이 늘 멍해처럼 따라다니면서 세상을 들여다보는 눈을 다시 하게 됐다고 했는데 저 또한 뭐 마찬가지입니다. 죄책감과 부끄러움으로 다 가득 차 있을 뿐이지 노무현 때문에 다시 만나게 된 광주에 대해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다만 3.16 광주 정신이 이를테면은 행동을 통해서 통합을 이야기하는 것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굳이 뭐 설명을 안 하고 행동하고 참여해서 통합을 이루어낸 정신이 3.16의 정신이라고 억지로 말을 만들면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주제를 받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광주혁명들이 그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은 저는 제 식대로 합니다. 그거는 분노와 저항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서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딱 하나 있습니다.
그분이 다 용서하시고 평화롭게 안으신 거예요. 거기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지만 저는 가끔가다 밤에 부견듯이 저는 김대중 대통령님의 그 큰 뜻을 진짜 이 인간적인 감정으로 헤아려지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복수가 안 됩니까? 왜 우리는 잘못된 것을 응징하는 것이 왜 금기시되어 있고 좋은 거니까 넘어가자라고 하는 것으로다만 가는 겁니다. 그거는 김대중 대통령의 화해의 정신하고는 별개지만 우리의 역사를 보면 돼요. 600년 전 조선시대 훈국파 이래로 계속 내려온 기득권 세력들이 친일파, 그 다음에 친미주의자가 돼서 반공주의자가 돼서 기득권 옹호자들이 돼서 세상을 틀어준 것이 아직도 이렇게 가고 있는 것들이 수차례의 그들의 죄과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 것들인데 그냥 좋게 넘어갔다는 거죠. 영화 쪽에서 5.18 광주 문제를 다룬, 지금은 제목이 바뀔 때이지만 어떤 만화가가 쓴 26년이라는 광주 사태를 다룬 그 만화가 영화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 만화가는 제가 잘 아는 사람이라서 그 만화를 보자마자 제가 제작을 하겠다고 했다가 제가 시나리오 작업비를 못 주는 바람에 저보다 더 큰 회사에서 계약을 해서 촬영에 들어갈 계획이었습니다. 그것은 광주 항쟁 때 당했던 사람들이 복수를 하는 얘기입니다. 실명으로 그 원작자는 영화하는 조건으로다가 전두환이라는 실명을 반드시 쓸 것을 요구해서 전두환을 복수하는 이야기입니다. 사격선수 출신의 아버지 그 여자도 나오고 그래서 결국은 그 복수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영화를 하고 싶어 해서 그것이 우리나라에서 이를테면은 괴물이라는 커다란 상업영화를 만든 탄탄한 돈을 모을 수 있는 회사에서 제작이 되어 가다가 여러분들이 모르시겠지만은 이명박 대통령 출범 전에 준비되다가 이 정부 들어와서 중단이 됐습니다. 투자자들이 다시 빠져나갔습니다. 미안하다. 얘기할 수 없다. 미안하다. 캐스팅까지 유명한 A급 배우들로 다 됐던 것이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안 알려지는 얘기입니다. 80년 광주의 그 비극과 천상이 다른 지역에 안 알려지듯이 제가 있는 조그만 동네 문화판, 영화판의 동네에서 벌어지는 이 말도 안 되는 1960년대, 70년대 초식의 탄압과 폭거는 지금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 80년 광주가 알려지는데 방송과 언론과 모든 것들이 막혀 있었듯이 지금도 똑같은 상황이니까요. 그렇게 이 세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을 이 땅에 부정하고 행동하는 불의한 그들이 있는 한, 그리고 그 불의한 자들에게 대항해서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를 외치는 사람들이 살아있는 한 여전히 광주는 현재 진행형이다. 기억하는 자의 광주라는 책 서문에서 이해찬 총리가 쓴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좀 묻고 싶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을 부정하고 행동하는 불의한 자들이 있는 한, 그리고 그 불의한 자들에 대항해서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를 외치는 사람들이 살아있는 한, 이렇게 여전히 광주는 현재 진행형이다. 맞느냐 한번 생각해보고 싶단 말입니다. 반칙과 특권이 남미하는 이 추악한 강변에서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을 추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살아있는 노무현 정신을 보듬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노무현을 발견하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저는 이 모습들이 결실을 맺기를 여러분들과 같이 간절히 기대합니다. 그러나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너무나 안타깝고 힘들기 그지없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제가 마지막으로 만나 뵀던 것은 돌아가시기 전에 11월쯤 10월 말쯤이었던 걸로 기억되는데, 제가 강원도 홍천에 박혀서 살고 있으니까 그 얘기를 어떻게 들었는지 한번 오라고 그랬을 때
그랬더니 제가 어떤 자리에서 몇 번 얘기한 건데 산속에 맥혀 있지 말고 그냥 너 내려와서 같이 살지 뭐 숟가락 하나만 더 넣으면 되는데 뭐 이것이 고맙긴 하나 저는 뭐 영화사로 관계돼서 이를테면 법적인 문제나 경제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있어서 금방 전 고맙고 하고 싶은 일이죠. 봉화 가서 살고 싶은 일이죠. 자기가 농사 지면서 시골에 와서 이렇게 진짜 이렇게 한번 시범도 보여보고 이렇게 해보려고 그러는데 문화적으로나 이런 것도 이상한 양반들한테 좀 가르치고 그런 걸 좀 시범을 배우고 자기는 모자라서 같이 좀 도와주면 좋겠다. 농사도 처음에 사람들이 안 지려고 해서 그 농사 짓자고 꼬시는데도 무지하게 힘들었어요 하면서 이제 그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같이 하자고 그러시는데 저는 뭐 회사 일이나 제 개인적인 복잡한 게 있어서 정리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았습니다. 그때 제가 여러 가지 이런저런 얘기를 했다가 저는 대통령님을 개인적으로 뵌 자리가 한 너댓 번밖에 안 되지만은 그때는 처음으로 옆에 여사님도 계시다가 뭐 밭으로 나가시고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얘기할 자리였어. 어쩌되니까 그렇게 얘기해서 제가 그때 제가 감히 화를 냈다고 볼 수는 없고 큰 소리로 대통령께 대드는 것이 제 얘기의 마지막으로 대통령을 뵙니다. 대통령 때문에 우리 다 찢어져서 개판입니다. 다 찢어져서 개판입니다. 아무 말씀이 없어요. 사실이니까 당신께서 아십니까? 우리 세력이 다 찢어진 거 당신도 알고 계십니까? 우리 다 찢어졌어요. 대통령 때문에. 뭐 이러셔야 돼요. 나는만 계속 쏟아붓는 거죠. 대통령께서 뭐라고 했었어요? 우리 보고 참여하라며. 정치 싫고 더럽고 욕하던 놈들 보고 그렇게 욕만 하면 이 나라가 정치가 바뀝니까? 그러지 말고 돈 10,000원 내고 당에 들어와서 당을 접수해서 정치를 바꿔야 이게 바뀌지. 그렇게 욕만 하면 어쩝니까? 대통령께서 그렇게 얘기해서 우리 그랬잖아요. 정치 전혀 모르던 사람들이 쫓아다니다가 대통령 피켓 달고 쫓아내다가 대통령만 당선시켜놓으면 됐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네. 그랬더니 대통령께서 취임 1주년 때 재신임으로 묻겠다라고 얘기하는 여의도 그 행사장에서 당에 돌아서 당이 모자라고 더럽고 추악하면은 와서 당신들이 당원이 돼서 당원이 주인데 바꾸면 될 거 아니야. 이 얘기 할 말이 없는 거죠. 손가락질할 할 말이 없는 거죠. 다 당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죠. 정치라는 정자는 노무현 때 빼놓고는 끼지도 않고 근처에 가지도 않던 우리 친구들 동료들이 당으로 들어갔죠. 여기 뭐 오랜 당뇨 생활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대개 젊은이들이 당에 들어갔어요. 당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노무현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거 아닙니까? 당에서도 자기 출신 대통령을 흔드는 판이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경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에서 일어나는 당직자 선거에는 당원이니까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어떻게 노무현 대통령이 이번에 누구를 찍어라, 누구를 당회장을 만들고 누구를 무슨 중앙위원을 만들고 그걸 노무현 대통령이 지시합니까? 노무현 대통령을 쫓아다녔던 각자의 기분과 성향대로 전마음에는 노무현을 지키겠지, 입마음에는 노무현을 지키겠지. 우리 동네에서는 입마니까 다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하기 시작합니다. 당원으로서의 활동을 시작합니다. 정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에서 경선이 붙어서 하면은 싸우게 됩니다. 싸워서 한쪽은 지게 되고 한쪽은 이기게 됩니다. 골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찢어지기 시작합니다. 뭐 결국은 저는 심각하게 얘기하면은 여기도 당을 관리하는 노무현 재단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튼 어쨌거나 갈라져 있습니다. 이유가 다 분명하게. 저는 단순한 놈이라서 그런 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왜 갈라져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한테 그랬죠. 당신 때문이다. 대통령 때문에 우리 다 찢어졌다. 그랬더니 정말 다 내 탓입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십시다. 내가 어떻게 나서서 해볼게. 너무 이렇게 뭐라 하지 마이소. 제가 하도 소리를 내고 그랬어요. 그러시고서는 당신이 나서서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시고서는 하지도 않고 돌아가셨어요. 어쨌거나 저는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찢어져 있다라는 사실을 정치 현실이니까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떻게 극복이 되지 않고서 과연 노무현 정신의 구현이 가능하겠는가.
저는 이런 생각을 그 명예람 씨 잘 모르는 얘기, 그 정치는 이렇게 움직이는 생물과 같아서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보여주고 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물론 그런 소리 많이 듣고 합니다. 글쎄요, 진짜 그렇습니까? 진짜 그렇습니까? 그래서 전 노무현 대통령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그가 행하신 연설문들을 다시 읽었습니다. 청와대에서 펴낸 5번의 연설문제, 그 다음에 2000년 경선 준비 전부터 4월 13일 총선 때부터 하신 동영상 연설문들을 다 읽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발견한 연설문이 있습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은 생각과 견해를 달리하는, 생각과 사상을 달리하는 사람들이 서로 맞대고 앉아서 함께 토론하고 해서 합의를 이끌어내는 정치 예술이다. 그래서 정정당당하게 경쟁해서 승자에게 승복하는, 그리고 패자에게는 도전의 기회를 다시 주는, 이것이 민주주의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했더라 이겁니다. 저도 안 했더라 이겁니다. 제 옆에 노사모 회원도 안 했더라 이겁니다. 내가 치면은 삐졌더라 이겁니다. 내가 이기면은 병신. 진작 나랑 같이 하자고 그랬잖아. 판단을 잘못한 병신으로다 진놈을 매도하고. 우리 안에서 그러더란 말입니다. 우리 안에서. 지금도 그러고 있더란 말입니다. 이게 무슨 노무현 정신을 어떻게 구현한다는 말입니다. 저는 무조건 통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조건이 있습니까? 무조건 하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나라당이 제3당이 될 때까지, 한나라당이 제3당이 될 때까지 우리 쪽 진영에서도 중도가 있고 진보와 급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정책 경쟁은 나중에 한나라당이 제3당 된 다음에 4당, 5당 된 다음에 그 다음에 하고 결선 집회에 돌입하고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이 주장하시던 정당식 비례명부제인지 정확한 명칭은 잘 모르지만 지역구도를 완화하는 정치 시스템을 근거리를 갖춘 다음에 그때 가서 부유세하고 종부세하고 그거 갖고 단어 갖고 싸우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뭐 다르다고 지금 서로 그럽니까? 나는 이게 이해가 안 돼. 우리 안에서 벌어지는 일은 뭐 저리 차지하고 얘기합시다. 대통령 그러시다. 민노당이나 진보신당 사람들한테 섭섭을 하면서 엄마들 진짜 나 그냥 피때나 미치겠다. 아니 종부세하고 부유세하고 다른 게 뭐고? 사실 들여다보니까 그런 것들이죠. 저는 무조건 합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사람이라서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방법이 딱 하나, 자기 거를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대통령부터. 여기 정윤재 비서관도 있고 오래전부터 같이 했던 사람들이 있지만은 이인재와의 경선이나 대통령 출마를 결심할 때 망설이셨을 때 꼭 해야 되느냐, 참모들한테 해야 되느냐, 하셔야죠. 엄마 그렇게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냐? 질 거를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졌을 때는 내가 이인재를 위해서 앞장서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 마음이 내가 들어야 하지 않느냐. 말도 안 되게 자기 보신을 위해서 당을 정파를 이리 옮기고 자기 보신을 위해서 정파를 배반했던 사람과 함께 의논하고 그의 당선을 위해서 내가 앞장서서 어깨를 두를 수 있어야 되는 걸 생각하고 해야 되지 않느냐. 무조건 이길 것만 가지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고민과 결단을 하신 다음에 하시는 겁니다. 정몽준과의 결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인데 이걸 해야 돼. 국민이 원합니다. 그러면 되면은 정몽준을 위해서 뛰겠다라. 아마 정몽준 후보가 됐으면 어느 누구보다도 뛰셨을 겁니다. 정몽준처럼 그렇게 삐져서 돌아왔거나 이거죠. 이 양반은 그걸 했단 말입니다. 실패할 경우에, 질 경우에도 그거는 비겁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밑받침과 논리적 받침과 그 심장을 준비하지 않고서는 전선에 나가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거죠. 승자에 승복하고 패자에게는 제도전의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끼리 갈라진 사람들이 그 지금 조금 이긴 자들이 가지고 있는 배지나 명함의 명칭이나 이런 것들을 버리고 나섰습니다.
저는 여기에 관건이 있습니다. 여기에 정치인 명함 아니라도 다른 명함들을 제가 받은 것도 있습니다. 문제의 관건은 여기에 모인 우리들이 지금 주머니에 있는 자기 명함에 직함을 지워버릴 용기가 있느냐 없느냐, 그게 저는 노무현 정신을 구원하고 2012년에 우리가 승리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저는 단언하고 싶습니다. 쉽지 않다고 합니다. 문성근이가, 제 친구 문성근이가, 연기 못하는 문성근이가 길바닥에서 이렇게 외치고 다닙니다. 당신 아버지 문 목사님께서도 친구 장준하의 죽음을 보고 다시 느끼셔서 60 넘은 나이에 성경 번역을 집어치우고 팔을 걷어붙이고 흰수염을 날리기 시작하셨던 것을 잘 기억하는 문성근입니다. 대학교 1학년 때 연극하면서 만난 문성근에게 저는 노상 놀렸습니다. 야, 딴 집은 애들이 주반 속을 수 있는데 네 집은 왜 어른들이 속을 써있냐? 그러면은 그 쑥스러워하는 문성근이는 아무 말 못하고 얼굴만 벌게져서 웃고 그랬습니다. 그 문성근이가 나서서 뛰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다 버린 채로 길바닥을 돌고 있습니다. 문성근이 얘기하는 일단 합쳐서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된다. 지금 이 남북화의 문제, 남북 문제가 이렇게 가고 있는 거, 언론 문제의 기조를 이렇게 뒤바꿔서 세상을 완전히 30년 전으로 돌려놓은 거, 이거 어떤 정치는 형이 너무 빨라요. 잘 준비해서 2017년에 먹읍시다. 제가 감히 얘기합니다. 님이 조지다고. 2012년이 없으면 2017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에게도 그렇고 우리들도 그렇고 그죠? 그러면은 2012년에 우리가 또다시 내주고 그렇게 되면 그냥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일본처럼 기득권 세력들이 서로 나눠오면서 가끔 연정도 하고 먹기도 하고 돈 나눠갖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 국민들은 그저 내 집에 쓰나미만 안 왔으면 하고 그냥 사는 겁니다. 그저 우리 어르신들이 오래오래 좀 사시고 우리 애들 잘 자랐으면 하고 그것만 바라고 사는 거예요. 또 다른 조그만 소시민적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바둥바둥하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민족과 나라의 명예는, 나라의 운명은 그 30%도 안 되는, 아니 어쩌면 10%도 안 되는 좋은 줄 권력에게 다 내주고 그렇게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2012년에 그것을 이루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함께 나서 길거리에 나서지 못하기 때문에 제 친구의 그 충정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전하는 것입니다. 문성근이가 그 제안을 하기 전에 노무현 추모 콘서트를 작년에 진행할 때 전국을 돌면서 문성근과 함께 제가 무대에 서서 잠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저는 문성근한테 얘기했습니다. 그 전부터도 얘기했습니다. 저는 이제 욕을 하도 많이 하고 그래서 정치할 제목이 못 됐다. 그리고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약수터를 가야 되기 때문에 그게 안 돼서 이제 정치를 못 하는데 문성근 보고 너 해라. 네가 나서야 된다. 왜냐하면 예전부터 그랬습니다. 네가 지금 국회의원이 되거나 당에 들어가서 일을 하면은 3선 구분된다. 왜? 그건 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문성근은 제야에 뭐 이를테면 여기 돌아가신 명교수님을 비롯해서 무슨 박형규 목사님이나 그 전에 이문영 박사님이나 그런 분들하고도 문성근이는 잘 압니다. 그런데다가 또 진보 시민단체 쪽 사람들하고도 문성근이는 잘 압니다. 우리 쪽 식구들하고도 잘 알고. 그러니까 이 모든 세력들하고 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소양과 그런 혈통을 가졌어요. 그리고 애가 성실하고요. 연기는 못하지만. 이제 정치를 하라고 노상 그랬어요. 딱 한 번 하려고 했던 적이 있어요. 3월 12일 탄핵이 통과되는 날 여의도에서 일주일 전부터 저희가 촛불을 들 때 국회의사당에서 지금 표결이 시작되는 얘기를 전화로 전해 듣고 문성근이가 그때 결심을 했습니다. 이번 총선에 나가야겠다. 그때 결심을 했다고. 근데 걔가 그 생각이 어떻게 언제 바뀌었냐면 그날 6시 이후에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는데 국민 80%가 이 탄핵은 잘못됐다라는 조사가 나왔다고 어떤 기자놈이 문성근이한테 전화를 한 모양이에요. 근데 문성근이가 나한테 와서 야 80%가 국민이 반대한대. 나 선거 안 나가도 돼서 우리
무조건 이겨. 지가 안 나가도 이제 우리가 다 이긴다는 거예요. 그 150석 이긴다라고 이제 이거는. 그러면서 걔는 이제 접었어. 근데 콘서트 때 제가 나가라고 하니까 예전에는 손사래를 쳤어요. 아이,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난 못해. 이런 얘기 됐어. 근데 이 콘서트를 다니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말을 안 해. 부정을 안 해. 얘가 가나보다 나가나보다 해서 은평 보선에 나가라고 막 충동을 했습니다. 당에 아는 분들한테 얘기해요. 그런데 느닷없이 백만송의 국민의 명령을 들고 나왔습니다. 경민군에서. 저는 그가 얘기하는 진정성이 이 땅에서 받아들여지냐 안 받아들여지냐 간에 그것이 어떤 식으로 정치적으로다가 귀결이 되든지 간에 저는 의미 있는 투쟁으로서 성공할 것이라고. 또 안 되면 어떡할래? 이거 정치인들이 안 받으면 어떡할래? 아니 100만 명의 국민들이 안 모이면 어떡할래? 너를 정치하려면 이상한 놈으로 보면 어떡할래? 어떡할래? 문성근 때 할 수 없지 뭐. 끝이지 뭐. 더 이상 좋은 방법 있으면 해. 나는 이거라고 생각해서 다 물어봤어. 이해찬 총리부터 심상정에 이르기까지 지가 아는 정치의 정자 든 사람, 이 나라에서 말빨개라 하는 지식인, 진보 지식인들 미리 다 만나서 물어봤대요. 이거 이렇게 해야 2012년에 이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 그보다 좋은 얘기를 못하더래요. 그거 참 좋은 방법인데 근데 그게 될까요? 야, 그 되면 좋겠는데. 반대하는 사람 아무도 없고 그보다 좋은 방법을 아이디어를 내는 사람이 없는데 아직 시간이 안 되고 있어요. 좀 더디게 가고 있겠죠. 그거 안 되면 어떡할 건데 시간이 없어요. 언제까지 해야 되는데 선거라. 2011년 올해 말전에는 돼야 돼요. 4월 총선에서 치면은 12월에는 무조건 치는 거거든. 연대, 5당이 연대에서 후보를 내. 지방서 자치제 선거 때는 후보자가 8명이나 되니까 교육감은 너네가 먹고 기초자치장은 너네 먹고 기초위원은 너네당이 하고 기초자치장은 우리가 하고 광역은 너네가 나누고 이렇게 나눠 먹기가 가능했지만 국회의원 선거는 안 된단 말입니다. 동네에서 한 명씩 먹는데 누가 양보를 하고 누가 양보를 해요. 연합, 선거연합이 불가능하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때 치면은 2012년 겨울에 친다. 그러니까 11월까지 이걸 어떻게 결판을 내야 됩니다. 그리고 자리를 깔고 앉겠다고 나서서 뛰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무조건적인 이것저것 따지지 않는 우리가 주머니 쏟게 되는 명함의 직함들을 다 버리는 그 결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저는 제가 인터넷에 가끔 민주당의 그 게시판에 수시로 쓰는 게 의원직 사퇴해라 소리입니다. 제가 의원직 사퇴해라. 이용석 의원님 어디 가셨나요? 그 말 듣다고 그러시나? 여기 계시네. 의원직 사퇴, 다 사퇴하지 뭐냐. 말만 혼내고 뭐 당회장한테 사표를 맺겠다. 에이, 쇼하지 말고 그냥 따라. 왜 못 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보좌관들 한 5명 그것도 생각해야죠. 뭐, 생각해. 선거 때 진 빚도 생각해야죠. 생각해만 하는 거예요. 그걸 다 까놓고 다시 섞어놓고 버무려놓고 시작을 하니까 내가 아주 미치고 하는 거예요. 김두관이가 그렇구나 이번에 당선돼서 축하한다라고 그랬더니 형님 이번에 안 되면 저는 진짜 끝나려고 그랬어요. 왜? 이제 더 이상 못해요. 빚이 너무 많아서 빚이 너무 그런 객담으로 흐릅니다만 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모두 기득권을 버리는 것. 저는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힘든 일이면서 어쩌면 가장 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노와 저항으로 표현했던 광주 항쟁 그리고 행동에서 참여를 통해서 역사를 바꾸고자 했던 우리 3.16 정신의 그 통합 정신 저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혹시 예전에 만났던 동지들 중에서 지금 안 만나는 분 계십니까? 분명히 있을 겁니다. 혹시 손가락질하고 저 새끼는 요즘 저쪽에 가 있어 그러는 분 계십니까? 다시 만나야 해요. 작년 대선 때 제가 여의도에 사무실이 있었는데 길거리를 여의도를 걸어가다 보면은 3.16 경선 3월 15일 날 이 자리에서 밤을 새고 요 앞에 상무지구 찜질방에서 자던 친구들이 걸어다닙니다. 대통령이 시켜서 참여하라고 해서 정당원이 된 친구들이 물어봅니다. 물어봐야 돼요. 넌 어디냐? 이제 선악입니다. 넌 어디냐? 저는 문화인데 넌 어디냐? 저는 경동입니다. 넌 어디냐? 저는 이해탄. 저는 한명숙. 노무현을 추종하고 노무현을 따랐던 사람들이 다 그 뭐 어떻게 다 달라서 싸우고 있어요.
걔네들 왜 다른 거야? 다 다른 거예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노무현 정신을 다음에도 이기기 위해서는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꼭 이겨야 되는데 누가 이겨야 되느냐? 손학규 캠프에 간 그 노사모 후배는 손학규라야만 이걸 할 수 있다. 왜? 손학규는 한나라당에서 왔으니까 저쪽에 그 답답한 부득을 긁어 와서 우리를 승리할 때 결정적으로다가 노무현 정신을 지킬 때 이길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학규한테 간 거예요. 아니면 손학규 캠프에 먼저 간 사람이 좀 아는 사람이 있었거나 간 거예요. 문 누굽니까? 문국현 캠프에 간 사람은 넌 왜 거기 가는데 물어볼 거 없어요. 이건 새거라서 노무현 맡았다 얘기해요. 새거고 끈도 없고 조직도 없고 혈혈단신 싸우면 저거 노무현 같으니까 저런 게 해야지 기존 날린 것들은 안 된다고 해서 손학규에 간 자기 3.16 경선에 와서 같이 촛불 들었던 친구를 욕하는 거예요. 나쁜 새끼, 나쁜 새끼. 정동영에 간 친구. 정동영이가 최고의 황태자로서 일을 했지만은 나중에 노무현 대통령을 갈고 지나면을 보고 요구했지만은 제일 준비가 잘 됐고 그나마 조직이 탄탄해서 당선 가능성이 오니까 저렇게 고쳐서 써야지 하고 간 거예요. 유시민한테 간 친구. 제일 노무현을 앞장서서 경호대장으로서 지키고 싸웠으니까 저만한 사람이 어디 있어? 간 거예요. 다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그 5명이 다 안 만나요. 그 후에. 위에서 어떻게 뭘 지켜냅니까? 경선했으면 승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패자에게는 재도전의 기회를 줘야죠. 그러지 않고 김대중이가 탄생할 수 있었습니까? 노무현이가 탄생할 수 있었습니까? 저는 그것이 여기 계신 앞서서 총대를 보고 계시는 그 어른들보다 우리 당원이나 일반 회원들이나부터 나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나가 되지 않는 한 저는 아직도 서로 만나는 것이 머쓱해져 버린 3월 16일, 15일 날 여기서 분명히 촛불을 들었었는데 지금은 머쓱해져 버린, 연락을 끊어버린, 손가락질하는, 옆에 친구한테 저 새끼 만나지 말라고 하는 내가 있는 한, 우리가 있는 한 우리는 절대로 광주 정신을 말할 자격도 없고 3.16을 얘기할 자격도 없고 그리고 2712년을 얘기할 자격도 없고 그저 그런 것을 못하는 한 그저 그냥 노무현 재단의 후원금이나 내면서 가끔 오는 메일이나 받아가고 그리고 이런 행사에 와서 이렇게 얼굴 마주치고 손 올리고 뭐 그냥 그러고 사는 거죠. 한쪽에다 그냥 노무현 사진이 이렇게 걸어놓고 그리고 밤에 심심하고 답답하고 신경질 나면은 컴퓨터로다 아까 노무현 동영상 틀어놓고 혼자 훌쩍훌쩍 울다가 그리고 죽는 거죠. 아니 무슨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되든 명계남 인생하고 무슨 관계 있어요. 노무현 없는 마당에 명계남이가 명배우 소리를 그때도 안 들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한 번 배우는 영화는 배우예요. 요새 나오진 않지만 누구는 무슨 뭐 감독도 아닌데 감독이라고 부르는 사람 많아요. 그냥 가는 거예요. 제가 무슨 뭐 큰 영화가 있겠어요? 아니면 더 떨어질 때가 있겠어요? 별건 없어요. 여기 40, 50대신 양반들 인생이 뭐 차이가 있겠습니까? 아니 김대중이가 대통령 되고 노무현이가 대통령이 돼도 그렇게 영화를 못 봤는데 누가 여기서 딴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영화를 보겠습니까? 아니면 이명박이가 대통령이 돼도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다 그거 누가 된다고 해도 뭐 죽겠습니까? 그냥 가는 겁니다. 대충 욕이나 하고 뭐 술자리 정치나 하면서 그거 살면 되는 거죠. 애들 늦게 들으면 야단이나 치고 그리고 뭐 장탁한 할아버지 돼가지고 할매 돼가지고서 소리나 버럭버럭 지르고 엄한 데서 싸움이나 틱틱거리고 친구들한테 까칠한 살면 되는 거예요. 뭐 인생에 달라질 게 뭐 있어요. 광주를 생각하면 뭐 광주 오울대구를 가끔 생각을 해줘. 그렇게 하면 되죠. 국가상학부 가죠. 봉화 아까 가지고 가끔 가죠. 가끔 가죠. 그리고 살면 되는 거지. 추억하면서 기억하면서 그 기억도 점점 소멸해 갈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저는 아무것도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생각도 합니다. 무슨 수가 있겠습니까? 합쳐지지 않는데 깨어있는 시민이 있으면 뭐합니까? 조직이 되지 않는데 조직이 되면 뭐합니까? 하나도 안 되고 천갈래 만갈래고 찢어진 조직들이 생겨나는데 아무 소용
김영재 의원이 춘천을 가기 전에 어디선가 충남에선가 대전에선가 저를 불러요. 영재학 씨, 저기 춘천 가서 조심해야 돼. 저쪽에 아주 약이 독이 올라왔어. 춘천 가서는 너희들이 노사모들이 너무 놀아놓고 깃바들고 설치면은 저쪽을 자극하면은 저쪽에서 다른 방법을 쓸 수도 경선을 무효화시키고 난장판을 만들 수 있어. 하다못해 뭐 이걸 동원한다, 뭐 몽둥이를 동원한다 이런 얘기까지 저거 귀띔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조심하라고. 애들 너무 좋다고 광주서 이겼다고 설치지 말라 이거예요. 뭐 그것도 일리가 있다. 근데 그 옛날에 무슨 뭐 강목 이런 걸 들었으니까 혹시 그런 일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여기서 다 알겠는데 이거 무효되면 어떡하나 아까워가지고 춘천에 가서 모였어요. 한 200명이 밤에 모였어요. 밤에 모여서 촛불은 안 들고 제가 그런 얘기를 몇몇 핵심 그룹장한테 해서 너무 설치지 말고 진중하게 이제 광주 이겼으니까 조용하게 오시는 대의원들한테 강원도 분들은 속내를 잘 안 들으니까 정중하게 인사해라. 춤추고 지랄하지 말자. 그리고 일찍 자자. 그러고서 자려는데 전화가 왔어요. 지금 춘천 시내 골목 곳곳에 정체를 알 수 없는 사람들이 노무현은 빨갱이라는 종이를 요만한 종이를 인쇄된 것을 골목마다 붙이고 있다는 거예요. 돌아버리겠지. 기상 전부 150명이 골목으로 나왔어요. 근데 그걸 붙이는 사람을 잡으면 뭐합니까? 잡아서 경찰서에 넣어서 신문에 나면 뭐합니까? 분란만 일으킨 거지. 숨어있다가 붙이고 지나가면 뛰기만 하잖아요. 밤새 했습니다. 신고도 못하고 붙이고 지나가면 뛰고 붙이고 지나가면 뛰고 아침에 출근하는 사람들이 그거 발견하지 않게만 하죠. 밤새 150명이 골목마다 터미널마다 순대국집 창문마다 노무현 빨갱이라고 쓴 빨간 딱지를 붙이고 지나가면 뛰고 붙이고. 그리고 경선장에 가서 7표로 이겼어요. 7표. 그 경선을 끝내고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진짜로 승리한 것 같았습니다. 그 버스 안에서. 근데 저는 그 전날 밤 우리 회원들이 밤새서 그걸 뛰고 했던 것을 보고 같은 당의 후보가 같이 경쟁을 하면서 빨갱이로 다 그렇게 모는 것에 대해서 참을 수가 없어요. 죽이고 싶더라고요. 근데 그 7표 차로 진 이인재 사모가 무지하게 서럽게 우는 걸 보면서 참 안 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접었는데 그래서 설렁탕을 먹고 버스로 오는 차 안에서 대통령께서 술을 몇 잔 드셨더니 앞에 이렇게 버스에서 이렇게 앞에 정윤재 뭐 이렇게 있고 저는 맨 뒤에서 그냥 소위 일본말로 야마가 돌아서 아이 진짜 저값 들어온 건데 이거 왜 무슨 비상수인데 아 대통령께서 앞자리에 야 됐다 이제 너가 뭐할까 우리 막 국가보안법 없애볼까 그러니까 전부 다 참모들이 가만히 있어요. 그런 수다도 안 부르고 이 양반도 가만히 있어요. 그러더니 우리 노래 부르자고서 이제 어머니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신이 나서 이렇게 뒤로 오시다가 저를 보시더니 명예남 씨 어떻게 영화보다 재밌습니까? 제 대사 바로 나가요. 저 또 재미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반이 왜 이래요? 아니 이게 뭡니까? 그 어젯밤에 있었던 얘기인데 이게 정치입니까? 그게 추잡한 저는 그 더러운 판에 높장이 계시는 게 싫습니다. 하지 마십시오, 씨발. 그랬어요. 씨발까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대통령이 술 있게 술도 취하지 않지만 정색을 하면서 명예남 씨 정치라는 게 원래 그렇습니다. 정치라는 것이 자기의 명분과 원칙을 지켜나가면서 그것을 설파하기 위해서는 뒤로 나가는 협상을 해가면서 세력을 키워야만 그것을 국민들에게 알릴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런 이중적인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정치의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명계남 씨나 여기 계신 여러분들 같은 분들이 계속 지켜보면서 감시하고 지켜내고 응원을 하고 물을 주셔야죠. 흐트러지지 않죠. 또 뒤통수 맞았죠. 괜히 씨발 소리만 해서 이뻐 죽여만 또 감동 먹고 말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그다음부터 참여를 촉발하고 더러운 꼴이 보여도 우리 동지에게서 아픈 모습이 보여도 참고 가는 것을 배우게 되어왔습니다. 더 얘기해야 뭐 소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는 광주가 다시 고향이 되어버렸고 광주만 오면 더 충분해지고 더 미안해지고 고마워지고 그런 것이 인사치레가 아니라 진짜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고향이
할아버지 때를 얘기하는 게 우리의 풍습이라면 개성입니다. 피난 나오다가 공주에서 태어나서 잠깐 자라다가 대구에서 잠깐 자라다 서울서 자랐던 고향이 없는 52년생 고향같이 느껴지는 동네가 이제 여기입니다. 그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만큼 3.16은 그렇게 저한테 컸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통합을 위한 과감한 버리기의 결단은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가끔 광주분들한테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끼리 치고받고 싸울 때 겁나게 싸우대요. 겁나게. 진짜 여러분들 하는 토론하는 거나 싸우는 거 보면 진짜 겁이 납니다. 한마디로 한 가지 예만 들면은 3월 15일 날 이 장소에 모일까, 어디서 전국서 오는 300명이 어디서 모일까를 일주일 전에 광주 노사모 의원들이랑 회의를 했어요. 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광주 노사모 의원들 보고 여기 5.18 기념공원에서 모일지 5.18 문화국 어디서 모일지를 회의하더니 그 두 군데 장소를 갖고 노사모 의원들이 2시간 동안 싸우더라고요. 서로 의자를 집어던지지 않으면서 여기는 왜 놨고 저기는 왜 놨고. 그래서 너희들 왜 이러냐? 왜 이렇게 싸우냐? 그러니까 너희들은 어른들도 없느냐? 왜 그런 걸 사소한 걸로 싸우느냐? 광주 문화판에서 싸움이 났을 때도 동신대에서 화가하는 후배한테 너희들 광주가 예약이라면서 어른이 없냐? 그랬더니 그 후배하는 얘기, 형님 미안합니다. 우리는 전부 총 들고 싸웠기 때문에 겁나는 게 없습니다.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농담처럼 그렇게 얘기했다. 아픈 말씀을 그렇게 농담으로 하더라고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결단하시는 것이 역사의 지형을 바꿔왔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지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노무현재단 광주지역위원회가 이상하게 노무현재단이면 전 대통령을 추모하는 모임인데 이 정치 모임 같기도 하고 온 사람은 정치인입니다.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돌아가신 두 분 대통령이 정말 편안하게 잠드실 수 있게 하는 게 그거는 좀 먼 얘기면은 우리 아이들 내가 사는 세상이 욕 안 하고 사는 세상,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드는 게 그거 저 양반한테 영어만 무슨 점지를 내려달라 할 게 아니라 우리가 합쳐야 된다는 말로다가 저는 이 경망스러운 주제넘을 쓸데없는 얘기를 듣겠습니다.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